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을 보여줄 때 제가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조감도하고 그 원래 강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토론을 시켜봤거든요. 네, 조감도에 100% 좋다고 찍어요. 그게 뭐 왜 좋은지 잘 모르는 거죠. 활동 발표가 돼버렸네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 생애강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철지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4대강에 지금도 현장을 다니고 있는 현장 운동가를 대신해서 경험적 관점에서 4대강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국가 시스템과 사회 공론의 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4대강 같은 경우는 정치, 종교, 시민사회가 다양한 중재 요구를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강행한 특징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4대강 사업이 다시 강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상식, 이성과 상식을 파괴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4대강 사업 회복은 민주주의와 이성과 상식, 사회성이라는 회복의 관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공원, 이명박 대통령 집 앞에서 공원에서 4대강 이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초대장을 만들어서 전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받고 현장에 나와서 반론도 펼칠 수 있잖아요. 예. 뭐였니? 추운 겨울에 고생했어요. 네. 예, 그 대통령께서 이번 동계 올림픽은 대통령께 특별히 좀 남다르시잖아요. 지금 찾아뵙고 정중히 좀 대통령 내분 좀 올림픽 전에도 좀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조충재 왔으니까 좀 봐야지. 예. 서명 나이나 수고하는 게 있는 건 나중에 저희가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걸 보여주시오. 그래, 뭐 대통령께서 네네. 진정 어린 그 말씀으로 초대해 줬기 때문에 네네. 이런 국가적 회의사고 네네. 또 대한민국의 화합을 하고 또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네네. 이런 정도가 성공적으로 예. 개최가 돼야 된다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는데 앞으로 업무 나오면 그럼 앞에 가 있지 뭐 우리. MB에게 전해줄 초대장. 대통령님, 4대강 독립군인데요. 잠깐만요. 초대장 하나 전달하려고 하네. 초대장까지 좀. 제가 바로 초대장 하나 전달하려고. 예. 대통령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한 말씀. 진정하십시오. 진정. 대통령님. 진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강을 정비만 하겠다면서 4대강 사업을 시작했죠. 사실상 꼼수였습니다.
운하와 4대강 사업 공사비가 14조 원으로 같았고 수심 6m도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운하 전 단계 사업이었죠. 사회 곳곳에선 저항의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당시 검찰은 4대강 사업 반대를 주도했던 환경동연합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언론들은 파렴치한 단체로 몰아갔죠. 단체에 대한 수사 결과는 초라했지만 서슬퍼런 권력 앞에 환경동연합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그 기자님들의 지금 조사 활동, 기자님들의 취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준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보호받아야 될 정도로 위험한 상태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처음부터 그래 얘기를 하시든지 지금 얘기하자니까 지금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데 저기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둬요. 그 따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일단 여기 환경부 얘기 안 했어. 여기 저 방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 얘기 당고 있을 리가 없죠. 저는 환경연합이 그동안에 대운하 반대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새만금 사업 반대라든가 이번에도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그 비판 논평을 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정권의 핵심부에서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대해서 뭔가 흠집을 내려는 그러한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효과는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환경연합의 활동가들은 이런 경험을 처음 당해본 거잖아요. 막 언론들에서 막 완전히 그 난리를 치고 하니까 그 자괴감이라든지 하여간 열패감 같은 경우가 엄청 커가지고 활동가들의 대부분이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연합 자체의 활동력이 급격하게 침체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사건을 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민사회가 침체되고 그 다음에 어떤 권력에 의해서 길들여질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죠. 검찰이 우리 단체에서 가져간 자료가 최종적으로는 거의 50박스가 됐었고요. 수사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은 어린이 뮤지컬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청의 지원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의 회계 처리가 미흡하다. 이 건 한 개였었어요. 그러니까 조직과 관련해서 우리 단체의 죄를 잡아낸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정권 차원에서 저는 기획된 것인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우리가 입후보에 올라가게 됐던 거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언론이나 등등의 지형 때문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그 뉴스 자체가 생산이 적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 사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그리고 저쪽에서는 보라는 이름으로 아주 작은 시설인 것처럼 칭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설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4대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보에서 붙어 있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고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세 분이서. 예, 좀 이제 좀 아니 여기서. 저는 이제 환경운동연합에 98년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제가 했던 담당 분야가 이제 물과 하천 쪽이었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그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싸움이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됐고요.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환경운동연합에서 4대강 전담 담당 국장으로서 4대강 찬도 인사를 조사하고 정책 대응 활동을 해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할 때
환경연합 회계 자료뿐만 아니라 4대강 반대운동 관련 자료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거죠.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반대운동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획된 수사였다. 이명박 정부가 분명히 이런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서 4대강을 하려고 하는 건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심정, 깝깝하고 되게 우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저항하자 이명박 정부는 표적 수사를 하면서 권력을 모기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죠. 정권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먼지털이식 수사로 탄압했고 불도저식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저항은 들불처럼 번졌죠. 겸손하고 공평하게 하소서. 인간과 자연이 숲과 꽃이 바위와 돌이 하나인 줄 알게 하소서. 이웃과 나 또한 한 뿌리요 한 몸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너 없이 나 없고 다 존재가 내 존재의 지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의 강, 민족의 젖줄이 영원히 흐르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 아래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이 모든 존재들이 파괴와 공멸이 아닌 상생과 공존의 길을 가게 하소서. 네, 오체투직 떠날 때 우리가 순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화두는 그 소통 아닙니까? 소통의 부재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사회적 현상이 온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통치 수단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니까 이 시대가 갈 길이 지금 잘못 치닫고 있구나. 어느 누구에게 국민적 동의를 받았으며 저 적은 미물도 자기 살 권리가 있는 건데 완전히 무시당하고 외면되고 그런 가운데 파괴되는 것이 근본적 민주사회의 파괴 아니겠습니까? 그 오체투지의 키워드는 기도였어요. 무슨 기도냐면 생명의 길, 사람의 길, 평화의 길을 찾아가는 수행. 아주 적은 미세한 생명이라도 바로 소중하게 받들어지고 배려될 때 거기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이 있고 거기에 평화의 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대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가 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압력을 가하고 지시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저항하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천을 이렇게 깊이 파서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 한마디 했다가 그대로 그 지구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고 결국에는 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을까 하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 교수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급이라는 그 달콤한 그 뇌물에 자기 정신을 팔아버린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분들이 4대강 사업은 우리 학자적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면에 나와서 반대했으면은 관련 학계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불통정부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회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탈법과 불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매년 녹조가 창궐하는 죽은 강을 만들었고 경제적 손실만 남겼죠. 이명박 정부의 4대강엔 민주주의가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 실패를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린 이런 뼈저린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밤에는 조심해야 돼. 막 경호원들이 함부로 하려고 가면은 낮하고 틀려. 그래서 이런 거죠. 저 12층 불 켜져 있어 지금. 12층. 생각해보면 참 연비한테 물어보고 참 많은데. 응? 연비한테 물어보고 참 많은데. 불 켜졌어. 이거는 불 켜도 안 밖에서 안 보이는가 봐 이게. 차차차차. 대통령님. 대통령님. 초대장 하나 드릴게요. 초대장 하나 드릴게요. 예, 초대장 드리려고요. 아니, 이거만 4대강 아직도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4대강 아직도 지금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만 주세요. 이거 4대강 그렇게 망치고 행복하십니까? 대통령이 요거만 전달드릴게. 초대장입니다. 이거만 대통령님. 예. 4대강 그렇게 폭행하지 마요. 4대강 그렇게 하고 행복하십니까? 자, 초대합니다. 네, 대통령 초대할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펜스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잠깐 찍으면 사장 비리로